자, 핵심적인 내용을 앞에서 빡 설명할 거예요. 첫 번째, 달의 크기를 측정해 봅시다. 달의 크기. 달의 크기 이렇게 측정합니다. 짜자자잔. 이렇게 측정해요. 우리가 달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 주세요. 달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 동전이 또 없네? 동전이 없네요. 어디 보자. 동전이 있다고 찾아야 되는데. 동전 있는 사람! 교보제로 훌륭하게 쓰일 거예요. 시각을 안 가져왔어. 안 봤어? 보상. 보상? 동전이요? 동전. 50원 있는데. 50원 괜찮아요. 난 없다. 50원도 괜찮아요. 여기요. 땡큐. 50원 이게 뭐래? 그니까 이거 뭐야? 나 왜 이런 나 그냥 주머니에 지금 있었어. 굉장히 의미 있는 동전이네요. 가지셔도 돼요. 오오. 진짜 필요 없어요. 왜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니야. 돌려줄 거예요. 자, 봐봐. 내가 저 시계의 지름을 측정해 볼게. 시계? 네. 가서 측정하면 되죠, 이렇게. 네. 이렇게 측정하면 되잖아. 키가 안 닿긴 하지만. 아, 넌 되겠다. 가서 측정하면 되잖아. 근데 가서 측정할 수 없는 녀석이 있단 말이야. 바로 달. 달은 눈에 보이지만 가서 측정할 수 있나요? 달의 지름을? 어떻게 해? 안 되죠. 하지만 이거를 측정하는, 가보지 않고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바로 멀리서 서가지고 나부터 저 시계까지 거리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동전으로 저 시계를 가릴 수 있나요? 오케이. 이 정도 딱 가렸어. 뭐 하는지 알겠어? 동전 가지고 저 시계를 딱 가리는 거야. 자, 지금 시계의 지름을 측정하기 위해서 동전을 가지고 시계를 완벽하게 가린 여기. 이렇게 해놓으면 저 시계의 지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 이게 시계라고 쳐봐. 시계고 이게 동전이야. 내 눈을 가지고 저 시계를 완벽하게 동전으로 가렸다는 건 저 시계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서 오는 빛을 완벽하게 얘가 차단했다는 거야. 바로 이 그림이 형성이 되는 거야. 이 그림에서 뭘 찾아내냐면 이 작은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을 찾아내는 거예요.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이 첫 번째 이 각도가 똑같은 닮음 삼각형이거든요. 각도가 똑같으니까 거리가 이만큼일 때는 이 동전의 지름이 이만큼인데 거리가 이만큼 되면은 점점 커질 거 아니야? 커져가지고 지름이 이만해지겠죠. 그래서 요 관계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동전과의 거리가 L일 때, 이만큼 L일 때, 요 거리가 L일 때, 동전의 지름은 예를 들어서 1.5cm라고 쳐보자. 자, 얼마 쓰면 되고요? 여기. 쌤 눈하고 동전 사이의 거리 한번 재봐, 여러분들이. 얼마 쓰면 되고요? 모르겠어? 한 30cm? 30? 아니야? 25cm. 25cm, 땡큐. 자, 방금. 자, 30은 아닌 것 같아. 좋아요. 25cm 할게요. 25cm일 때, 동전의 지름이 1.5cm였다면, 쌤부터 저 시계까지 보니 얼마 될 것 같아? 3m, 오케이. 3m. 자, 25cm가 1.5cm에 해당한다면, 전체 여기 3m에 해당하는 지름은 이만큼 커지겠죠. 이 값을 우리가 모르잖아. 모르지만 25cm가 1.5cm에 대응한다면 3m는 몇 cm야? 300cm죠? 300cm는 얼마에 대응할까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점점 커질 거 아니야? 네. 만약에 30cm면 이만하겠죠? 네. 이만하겠죠? 그죠? 40cm면 이만하겠죠? 그죠? 1m면 뭐 이만할 거고 이런 식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이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점점 커지다가 3m, 즉 300cm에 해당하는 대응하는 길이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게 이 녀석의 지름이 될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달의 지름도 같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뭘 알고 있어야 돼? 나부터 달까지의 거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봐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건 뭐냐면 달의 지름을 측정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가 뭐냐면 지구부터 달까지의 거리는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친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뭐 해야 되는 거야? 측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측정해야. 그러니까 동전의 지름하고 나부터 동전 사이의 거리 측정 가능하잖아. 그 다음에 나부터 달까지의 거리만 알면 뭘 알 수 있다? 달의 지름을 그냥 알 수 있다. 달의 지름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례식을 세운다면 L에 대응하는 길이가 삼각형의 길이가 D라고 한다면 전체 L 달까지의 거리 L에 대응하는 길이 D가 이게 달의 지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세워가지고 달의 지름을 구합니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기 때문에 D 곱하기 L은 L 곱하기 D가 되겠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요거잖아. 그러므로 D는 어떻게 구한다? L분의 D 곱하기 L로 구하게 됩니다. 이게 달의 지름을 구하는 식이 되겠죠. 우리 측정해야 되는 녀석은 얘하고 얘를 측정하고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얘죠. 어쨌든 다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달의 지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죠? L분의 LD라고 써야겠죠. L분의 LD. 같은 말입니다. 자, 닮음 삼각형을 이용해서 달의 지름을 측정한다. 끝! 잘 가. 다음 시간에 봐. 네. 엄청 좋아하죠? 자, 이렇게 해서 달의 지름 어렵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달의 지름을 측정했더니 지름이 얼마쯤 된다? 달의 지름이 지구의 한 4분의 1 정도. 다시 말해서 지구 크기의 4분의 1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아내게 된 겁니다. 자, 달의 크기는 지구의 한 4분의 1 정도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라고 알면 돼요. 됐습니다. 원리만 알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달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달은 요딴 식으로 돕니다. 달이 지구가 일단 가만히 있다는 전제하에 달이 지구 주위를 돌죠. 달이 지구 주위를 돌아요.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현상을 달의 공전이라고 합니다. 달은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년? 하루? 아니, 한 달. 한 달, 그렇죠. 한 달 정도 걸려요.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정확하게는 한 27일에서 28일? 한 28일에서 28일 동안에 한 바퀴, 한 360도 정도를 돕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 정도로 환산을 하면은 약 13도 정도? 한 13도 정도를 돈다고 해요. 13도 정도 돈다고 합니다. 어디 나와 있냐? 달의 공전 속도에 나왔죠? 체크. 하루에 약 13도씩 이동한다. 여기 나와 있죠? 하루에 약 13도 정도를 이동하게 됩니다. 하루에 13도씩. 그래서 문제. 지구의 자전 속도는 하루에 몇 도였죠? 아니다. 1시간에 몇 도였죠? 지구 자전 속도 1시간에 정답 15도. 오, 잘 기억하고 있네요. 두 번째 문제. 지구의 공전 속도는 하루에 몇 도? 1도. 정답 1도. 오, 잘하는데 기억하고 있네요. 자, 하지만 달의 공전 속도는 몇 도다? 약 13도, 하루에 13도 정도씩 돈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달의 공전 방향은요, 어느 방향으로 돈다? 화살표 보이나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죠? 우리 반시계 방향으로 돌 때 뭐라고 약속한다? 반시계 방향일 때? 자, 이 반시계로 돌 때 우리는 뭐라고 약속한다? 서에서 동으로 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문제!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돌면 어디서 어디로 돈다? 동에서. 오, 대박. 어떻게 알았죠? 잘하네요. 동에서 서로 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시계를 때는 서에서 동으로 돈다. 저희도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돈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달이 돌면서 모양이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달의 진짜 모양이 바뀌는 거야? 아니죠. 달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달은 동그란 모양일 거 아니야. 근데 왜 모양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냐면 바로 태양, 햇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이 1번 위치에 있을 때, 2번 위치에 있을 때, 3번 위치에 있을 때, 4번 위치에 있을 때 모양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봐봐. 1번 위치에 있을 때는 내가 여기 지구에 서서 달을 쳐다보는 거야. 태양은 저쪽에 있죠. 내가 바라보고 있는 달의 면은 이렇게 달을 쫙 잘라.
달을 잘라가지고 이쪽은 태양을 마주보는 쪽, 우리가 여기 그림자가 지는 쪽 여기죠. 우리는 그림자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럼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달이 잘 안 관찰돼. 달이 그냥 시커매. 밤하늘도 시커먼데 달도 시커머니까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달이 잘 안 보이게 되는 게 음력 1일입니다. 음력 1일. 이럴 때 음력 1일이라고 말해요. 자, 하루에 13도, 45도 정도 돌면 한 3일 정도, 4일 정도 돌면 되겠네요. 그래서 5일, 6일, 7일. 그래서 얘가 음력 7, 8이 되는 거야. 90도를 갈 때 며칠 걸린다? 90도니까 한 7일 정도. 그죠? 한 7일 정도 가면 90도 돌겠죠? 그래서 90도를 갔을 때, 90도랑 각도로 갔을 때 약 1일에서 7, 8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오늘이 음력 7일 또는 8일이라면 밤하늘에 딱 나가서 달이 어딨나? 여기 있다! 무슨 달로 보인다? 반달로, 오른쪽 반달, 상현달로 보인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자, 햇빛은 저기 있으니까 우리가 달을 쳐다봤을 때 달은 이렇게 오른쪽이 밝게 보이고 왼쪽이 어둡게 보일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쳐다봤을 때 어떻게 보인다? 쭉 따라가서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은 밝고 왼쪽은 어둡게 보입니다. 보이나요? 오른쪽은 밝게 보이고 왼쪽은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반달로 보이는 거야. 오른쪽 반달. 오른쪽 반달을 우리 뭐라고 한다? 상현달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2번까지 했어요. 달이 또 90도를 또 돌아. 또 7, 8일 됐겠죠? 7, 8일 또 지나면 음력 며칠? 15일. 음력 15일을 우리는 보름이라고 부릅니다. 보름. 우리 보름 뒤에 봐. 무슨 말이야? 15일 뒤에 봐라는 뜻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여드레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보름이 보름이 15일이 보름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런 식으로 불러줘요. 그래서 보름달이 떴다는 건 보름, 음력 15일 날 뜨는 달을 보름달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보름달의 위치가 여기잖아. 그래서 태양빛을 받죠. 여기가 태양빛을 받아요. 오른쪽이 태양빛을 받는 게 오른쪽인데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태양빛을 받는 쪽이 보이죠. 태양빛을 받는 쪽이 보이고요. 반대쪽은 안 보이잖아. 태양빛을 받는 쪽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와! 완전 동그래!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완전 동그랗게 이런 보름달의 모습으로 관찰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기는 어떻게 보일까? 태양빛이 오른쪽, 여기를 밝게 빛나게 하겠죠. 잘 봐. 지구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지구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왼쪽이 밝은데 오른쪽은 어두운 거야. 맞나요? 네.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그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보잖아. 네. 왼쪽은 밝은데 오른쪽이 어둡네. 그러니까 왼쪽이 밝은 이런 모습이 관찰되는 겁니다. 왼쪽이 밝은. 오케이? 네. 여기 오른쪽이 밝은데 여기는 왼쪽 이러면 안 되고 내가 쳐다보는 방향을 생각해 줘야 돼. 내가 쳐다봤을 때 왼쪽이 밝으니까 이런 모습으로 관찰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현달이라고 불러줍니다. 음력 며칠이겠어? 또 7, 8일 지났으니까 22에서 23일 정도가 되겠죠? 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또 음력 1일로 또 바뀌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달이 공전하면서, 잘 들어. 달이 공전하면서 모양이 바뀌죠. 모양이 바뀌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위상이 변화된다 라고 말합니다. 위상은 이렇게 기억하면 돼.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서 모양, 상자예요. 위치에 따른 모양을 위상이라고 불러줍니다. 위치에 따른 모양을 위상이라고 불러줘요. 한자 어죠? 위치, 모양, 상자, 위상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달이 공전하면서 이렇게 위상 변화가 삭부터 쭉 변하는구나. 전혀 보이지 않을 때를 삭제되었다. 삭이 아니고요. 삭이라고 불러줍니다. 삭이에요. 삭이에요. 얘는 꽉 찼잖아. 꽉 차서 망이라고도 불러줍니다. 망. 선생님은 이게 가득 차다라는 한자가 있잖아. 가득 찰만, 가득 찰망 이런 식으로 외워주고요. 얘는 잘 안 보이니까 삭제되었다. 그래서 삭과 망이 보름마다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망이었다가 또 보름 되면 삭되죠. 또 보름 지나면 또 망됩니다. 망과 삭이 이렇게 반복이 돼요. 보름마다 반복이 되는 거야. 자, 이게 달입니다.
달은 이렇게 공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네요. 달의 이런 위상 변화까지 공부를 좀 해봤네요. 몇 시에 보이고 이런 거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다 했네요. 좋아요. 자, 이거 볼까요? 혹시 이런 거 경험 있나? 해가 어둑어둑 지고 있어요. 지금 저녁 해가 이쪽 서쪽 하늘에서 해가 지고 있다. 해가 지고 있네. 근데 태양의 크기 알죠? 이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다. 근데 반대쪽 보니까 달이 보여. 달과 태양이 같이 보인 적 있나요? 네. 크기가 어땠어요? 비슷합니다. 네. 크기가 비슷하게 거의 비슷하게 떠 있어요. 비슷하게 떠 있어. 크기가 비슷해. 왜냐면은 태양은 지구로부터 한 400배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기 뭐야? 달은 지구랑 좀 가깝잖아. 그러니까 멀어질수록 크기가 점점점 작아지잖아. 그래서 400배 멀어진 그 태양의 크기와 좀 지구랑 좀 가까운 달의 크기가 같게 관찰되는 것 뿐인 거야. 거리가 다르지만. 그 얘기를 써주고 있어요. 태양의 실제 크기는 달의 약 400배다. 달보다 400배가 큰데 매우 크다. 하지만 태양이 달보다 몇 배 멀리 있다? 또 400배 정도 멀리 있는 거야. 그래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지름이라는 말이 눈에 보이는 지름, 눈에 보이는 그 크기가 같게 관찰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똑같다고 해서 둘의 크기가 똑같은 건 아니란 얘기예요. 달이 훨씬 작고 태양이 400배 큰데 거리가 그만큼 머니까 작게 보이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되게 신기한 거, 완전 신기한 게 있어요. 완전 신기한 거. 자, 완전 신기한 거 보여줄게요. 이게 여기가 여러분들이 보는 달이야. 달의 앞면이야. 우리 달에는 누가 산다 그래요? 토끼. 항상 토끼가 있는 면이 보이거든요. 토끼가 있는 면이 보름달로 보였다가 토끼가 있는 면이 반달로 보였다가 토끼가 있는 면이 잘 안 보였다가 이러는 거예요. 뒷면은 절대 볼 수가 없어. 이게 달의 앞면이라면 달의 뒷면 여기잖아. 달의 뒷면을 절대 지구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봐봐, 쌤이 지구야. 아니, 이거 달이야. 달이고. 약간, 바꿔보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쌤이 달이야. 다시. 얘가 지구야. 얘가 지구고, 지구에서 달을 쳐다보는 거야. 쌤 앞에 얼굴에 토끼가 있는 거야, 이렇게. 토끼가 있어. 뭐 쓸 거 없나? 토끼가 있는 거야. 또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달이야. 달이 지구 주위를 돌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달이 돌 때 이렇게 돌아. 그러면 지구에서 나를 바라봤을 때 옆면이 보일 거 아니야. 달이 돌아. 뒷면도 지구에서 달을 보면 뒤통수 보일 거 아니야. 달의 뒷면도 보이겠죠? 달이 돌 때 이렇게 돌면. 뒷면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달이 가만히 자전하지 않고 공전만 해. 자전하지 않고 공전만 하는 거지. 네. 자전하지 않고 공전만 한다면 모든 방향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모든 방향을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희한하게 달은 공전한 만큼 자전해. 공전한 만큼 자전해. 계속 나만 바라봐. 공전한 만큼 자전해. 공전한 만큼 자전한다고. 공전한 만큼 또 자전해. 난 너만 봐. 이러는 거야, 이렇게. 왜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구가 달을 굉장히 세게 잡아당겨가지고 항상 달의 한쪽 면만 세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자기를 잡고 달을 잡고서 이렇게 돌리는 느낌이에요. 달을 꽉 잡고서 이렇게 돌리는 느낌. 그래서 공전하는 속도와 자전하는 속도가 똑같습니다. 공전한 만큼 자전해. 그래서 이게 그림이야. 달의 한쪽 면에 깃발을 꽂아놨어. 공전을 이만큼 하면 그만큼 이렇게 공전을 이렇게 하면 그 공전한 만큼 이렇게 자전해서 같은 방향. 지구에서는 항상 깃발이 꽂힌 부분만 보이는 겁니다. 보이나요? 항상 깃발이 꽂힌 부분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달의 한쪽 면밖에 못 봐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자, 체크해 볼게요. 달의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표현법이야.
달의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기 때문이라고 밑줄을 그어놓고요. 달이 공전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자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다는 얘기가 주기가 똑같다고 말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공전한 만큼 자전하고 또 공전한 만큼 자전한다는 말을 어렵게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똑같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 항상 한쪽만 바퀴 볼 수가 없어. 우리 인류가 달에 최초로 간 게 있죠? 옛날에 아폴로 13호인가? 갔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관찰할 수 있는 앞면은 우리가 망원경을 통해 항상 관찰할 수 있으니까 어디에 착륙한잖아요? 달의 뒷면, 반대편에 착륙한 거야. 반대편에 착륙해서 인간이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한 부분을 관찰해주고 온 겁니다. 일부러 달의 뒷면에 간 거예요. 이런 말 있어. 달 뒷면에 그 트랜스포머 기지가 있다. 우리가 항상 못 보니까 거기 뒤에 숨어 있다가 필요할 때 출동한다. 트랜스포머 알죠? 아닌 것 같아? 아무튼 그런 트랜스포머 보면은 달의 뒷면에 기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출동하는 장면이 나와요. 실제로. 이런 공상과학에서 나온 게 우리 항상 달의 뒷면에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공상과학을 해놓은 거야. 근데 이게 완전 뭐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죠? 가능성이 없겠나? 그래서 항상 같은 면을 보게 된다라는 말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문제 풀어봅시다. 네. 잘하네. 이해도가 좋아요.